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네, 차에서 여기 서서 인터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후보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박정호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지금 와서 그래요? 예, 지금 서울에서 차를 몰고 오마이TV에서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차를 운행합니다. 네. 서울, 경기, 그다음에 대전 갔다가 오늘은 대구를 왔습니다. 아, 바쁘셨네. 예. 처음 봤어요. 어떠십니까? 저희가 마을 버스라고 이름 붙이고 여기 막 돌아다니고 좋아요, 있습니다. 좋아요. 역시 요새 기동성이 생명인데. 많이 할 수 있는. 축하드립니다. 영광입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오마이TV에서 후보님들을 모셔서 말씀을 듣고 있고요. 네. 대구 교육감 선거가 또 핫하다고 해서 네. 저희가 후보님들 만나러 왔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그래도 인사 말씀부터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카메라 보시고.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대구 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홍덕률입니다. 예. 대구대학교에서 30년 근무했고요. 그중에 8년은 총장으로 일했습니다. 네. 이번에 대구 교육 살려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대구 교육을 살리겠다 네. 하고 나오셨는데요. 어떤 대표 공약을 가지고 대구 교육을 살리실지 설명 좀 해주시죠. 요약하면 네. 상당히 많이 있지만 요약하면 크게 두 줄기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사실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상당히 우리 한국 교육계가 갖고 있는 숙제인데 지금 교실과 학교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지쳐 있어요. 그 교실과 학교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요. 네. 선생님들도 자기가 많이 땅에 떨어져 있고요. 학부모님들도 과연 우리 애들을 믿고 학교에 맡길 수 있는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저는 한국 교육, 대구 교육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 더는 이제 우리 사회가 아주 급변하고 있잖아요. 사회가 변화하면은 사실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도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얘기하는 미래 인재의 덕목으로 창의력, 상상력, 생각하는 힘, 질문하는 힘, 네. 비판적 사고, 역량, 소통력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길러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교육 과정이나 교육 내용이나 네. 교육 방법론도 사실 바뀌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교실과 학교의 공간 구조도 사실 바뀌어야 돼요. 엄청난 일이죠. 교육 패러다임 바뀌어야 되는데 그 점에서는 우리 대구 교육이 많이 처져 있어요. 그 부분을 제대로 해서 미래 교육에 부응할 수 있는 미래 교육 체제를 구축해야 되겠다. 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큰 문제의식입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교육을 많이 바꿔서 정말 네, 우리 네. 아이들이 진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네. 교권, 선생님들 문제나 이런 것도 네. 잘 고쳐 나가고 이런 말씀 들을 수가 있는데요. 네. 조정훈 기자, 네. 질문할 게 있나요? 예. 예, 오늘 후보께서는 단일화를 제안을 하셨어요. 네네. 예. 단일 지원은 오늘 새삼스러운 건 아니고. 그렇죠. 예, 예. 네. 그동안은 이제 좀 오해가 있었는데 우리 네. 그 김세일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했었고 우리 홍 후보께서는 단일화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았습니다. 그거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좀 오해였죠. 오해인데 사실 오해였죠. 해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면. 아까도 이제 그 예. 주제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네. 제가 좀 걱정했던 단일화는 네. 진영 논리에 입각한 단일화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 철학적인 면에서나 여러 가지 선거 전략적인 면에서도 네. 그렇게 쉽게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교육을 다루는데 이걸 진영을 갈라서 하는 것 네. 자체가 저는 좀 위험한 발상의 접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방식의 접근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상당히 신중하고 예. 좀 우려하는 입장을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단일화는 그 자체가 절대선이 아니고 선거에 도움되는 쪽으로 대구 교육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방향으로 네. 접근되어야 한다. 이것을 그냥 저는 참 표현하기가 마땅치 않아서 지혜로운 단일화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짚었던 거고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교육 발전을 위해서 도움되고 선거 전략으로서도 의미 있는 단일화가 뭐냐 그는 상대 후보가 그 정치인 출신 특히 실패한 정치인으로 온 국민이 알고 있는 강은희 후보가 나왔거든요. 네. 전 여가부 장관이었죠.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논란거리가 지금 따르고 있잖아요. 그 정치인 출신 후보에 대해서
우리 김사일 후보가 저와 같은 교육자 출신이니까 예. 교육자 출신의 후보가 단일화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그건 의미 있다. 예. 의미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고 이 얘기는 뭐 처음 드린 게 아니에요. 음. 쭉 그동안 그런 이야기를 드려왔죠. 근데 예. 이런 접근에 대해서 우리 시민사회나 아니면 우리 뭐 많은 관계되는 분들이 관성적으로 너무 사고하면서 계속 진영적 워딩을 진영 논리에 입각한 어떤 그런 표현과 네. 그런 문제의식을 해서 제가 저는 저대로 많이 좀 답답했었습니다. 예. 음. 그런데 이제 그 후보님께서 단일화 제안하시고 네. 난 이후에 불과 몇 시간도 안 됐는데 김세일 후보께서는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셨어요. 네, 혹시 들으셨습니까? 방금 들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뭐 우리 방금 들었기 때문에 네. 우리 캠프 참모들하고 정리된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네.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착잡합니다. 예. 제가 몇 차례 얘기를 뭐 이런 얘기를 방송을 통해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뭐 제가 공개적으로 그런 아쉬움을 몇 번 토로했었어요. 뭐냐면 네. 김사일 후보께서 단일화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물밑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그동안의 경과와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예. 실질적으로 단일화의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언론 플레이로 읽혀지는 측면이 있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 예. 진정성 있게 단일화의 첫째 조건은 진정성이다. 진짜 교육 발전을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된다. 그 힘을 합치는 과정에서는 어느 후보든지 간에 희생을 상당 부분의 일정 부분의 희생을 각오해야 예. 그것이 진정성 있게 읽혀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자신으로 단일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를 예. 늘 깔고 이야기를 해오셨다고 저는 읽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자세나 접근으로는 상대한테 결례일 뿐만이 아니라 예. 단일화가 성사되기 힘들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성이 없고 언론 플레이로 읽혀진 이런 얘기를 제가 좀 했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선거가 임박해서 두 유력 일간지의 언론사의 네. 여론조사가 발표가 되고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동안 단일화를 주장해 오셨으니까 결단을 내리자. 이제 여론 지형도 어느 정도 읽혀졌고 하니 이렇게 제가 사실은 그동안에 단일화를 위해서 제가 노력해왔던 하지만 알려지지 않았던 예.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도 제가 다 밝히진 않았지만 이런 일들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사실 김사열 후보께 진짜 진정성 있게 막판 예. 결론을 내립시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건데 예. 사실 4시에 실무 협상이 예정돼 있었어요. 네. 원래 9시에 어젯밤에 실무 협상을 했고 네. 오늘 9시에 뭐 계속 연석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김사일 후보 측에서 10시로 연장하자고 그랬어요. 예. 10시에 우리 실무협상팀이 다시 나갔더니 우리가 11시에 기자회견 했는데 기자회견 끝나고 하자 이렇게 됐어요. 예. 그게 4시로 예정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4시로 김사일 후보 측이 계속 연기해왔던 그 미팅을 4시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예. 3시 좀 지나가지고 입에 담을 수 없는 험담을 하면서 맹비난을 해왔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역시 그동안 제가 우려했던 것처럼 애초에 의지 없이 던지셨던 그런 거였다라고 이것을 안 그랬기를 바랬지만 사실 그것이 확인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착잡했고 예. 상당히 저는 밤잠을 못 자면서 고민하면서 네. 여러 가지 안을 드렸던 것인데 좀 걱정이 됩니다. 아직 뭐 하지만 끝났다고 생각하진 않고 네. 조금 더 사건 추이를 이렇게 지켜볼 생각입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는 오랜만에 이제 그 대구의 진보교육감 후보님께서는 뭐 진영 논리는 맞지 않다고 했지만 어쨌든 시민들이 봤을 때 그동안에 보수 교육감이 대구 교육을 이끌어왔다면 이번에는 그거보다는 좀 더 진보적인 후보 그 교육감이 나오지 않나 그런 이제 그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 오전에 후보님이 이제 단일화를 받아들이겠다 하면서 그 기대가 커졌다가 오후에 다시 좀 실망으로 좀 바뀌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그 김사일 후보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을 갖고 다시 좀 더 어느 정도 논의를 하실 건지.
지금 그 소식을 전해들은 우리 캠프의 참모들은 상당히 격앙돼 있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사실 그 표현을 보면, 예. 상당히 도를 너무 지나쳤다.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단일화를 진척시킬 의지가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표현한 것을 저희들이 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시민들의 열망이 크기 때문에 네. 저는 좀 더 격앙되어 있는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 제가 좀 진정시키고 예. 우리 캠프에다가도 그렇게 주의를 줬어요. 좀 진정시키고 좀 더 한번 보자. 예. 응? 우리가 시민들의 열망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 지금 생각을 하고 좀 더 지켜볼 생각을 갖고 예. 있습니다. 강은희 후보에 대해서는 실패한 정치인이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은 그 어쨌든 교육 경력이 있고 교육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더 교육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출마를 하셨거든요. 근데 실패한 정치인 말고 강은희 후보가 교육감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 실패한 정치인이라고 하는 말에 정치인이기 때문에 교육감 후보로 적합지 않다 네. 하나고 앞에 수식을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다 알듯이 정유라 사건이나 위안부 네. 할머니 관련된 이야기나 아니면 뭐 아직도 이렇게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네. 뭐 여기서 뭐 말씀드릴 건 아니고 등등으로 봐서 뭔가 이 미래 세대인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경험과 경륜과 그런 경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오히려 국가의 비극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오히려 거기에 깊이 관여했던 지난 정권의 그런 정치인이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뭐 온 국민이 다 아는 거니까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이 아무리 대구지만 이 미래 세대를 맡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 외에도 사실은 뭐 그분이 정치인하기 전에 기업을 했던 분이었는데 네. 기업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후보가 돼서 선거운동하는 방식에서 보여줬던 사실 여러 가지 해서는 안 되는 정치 관련된 법에서 네. 지방교육자치법에서 금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들을 봐서 저는 좀 우려스럽다. 네. 뭐 종합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지금 오늘 5시부터 이용수 할머니께서 28공원에 있는 소녀상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 네네. 강은희 후보 사퇴하라는 1인 시위를 하겠다라고 지금 예고를 하셨거든요. 네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 이용수 할머니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존경하는 분이고요. 네. 작년에 제가 총장으로 있을 때 작년 12월 달이죠. 네. 대구대학교 캠퍼스 안에 이용수 할머니가 여러 가지로 응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성원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평화의 소녀상을 네. 캠퍼스 안에 학생들이 자주 모이는 곳에 설치를 그렇죠.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용수 할머니 상당히 좋아하셨고 지난 5월 30일에는 대구대학교가 명예 철학박사학위를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용수 할머니는 그동안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실천, 문제의식, 네. 또 평화에 대한 여러 가지 철학 이런 부분을 전하 대구대학교 높이 평가해드렸던 것이고 네. 이 이용수 할머니의 정신이 대구는 물론이고 우리 전국적으로 우리 후배 후학들에게 사실은 제대로 귀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네. 명예 박사학위를 드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 입장에서 보면 특히 강은희 후보의 경우는 이건 참 통탄할 일이죠. 네. 그래서 이제 못 참으시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참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올해 90세. 그럼 91시죠. 예. 불편하시고 연세가 많으신데 네. 저렇게까지 고생을 드리는 거 생각하면 저도 좀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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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인터뷰를 하는 중간중간에 댓글을 좀 보니까 김 후보님, 홍 후보님 단일화 꼭 해주세요. 이런 네네. 댓글도 있고 네. 단일화를 많이 생각하시는 좀 네. 꼭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강은희 후보를 막아야 된다. 이런 댓글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한 답변 플러스 끝인사를 네. 한 번에 좀
카메라 보시면 해주시죠. 네네. 예. 그 시민들께서 그 강은희 후보에 대한 우려 많이 하고 계신 거 알고 있고 저도 똑같은 마음이고요. 그것 때문에 특히 김 후보와 단일화를 꼭 성사시켜달라고 하는 열망이 크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그 부분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사실 지금 상당히 인내하면서 신중하게 지금, 뭐라고 할까,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여러 가지 고비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상대가 있는 것이니만큼 제가 결과까지 장담할 수는 없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접근할 테니까 같이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네, 뵙겠습니다. 네, 꼭 당선되셔서 또 다시 감사합니다. 한번 인터뷰할 수 있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후보님 이렇게 여기까지 오셔서 이영수 할머니 만나 뵈시니까 어떠신가요? 참 할머니가 저한테 한 뭐 몇 달 전부터 미션을 주셨죠. 이 문제를 이렇게 하고 내가 외국에 가서 살 거다. 당신들이 이렇게 실패하면 단일화 반드시 해라. 이렇게 미션을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 투표에 성패에 관계없이 시민들의 바람 또 할머니의 그 바람 이런 것들을 담아서 제가 단일화를 하겠다고 이렇게 했고 조건이 상당히 유리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걸 받아들였는데 이게 뭐 할 수 없는 시간 며칠 전 28일에도 제가 만났어요. 네. 홍 후보를 만났는데 그날 밤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어제 오늘 사이에 이렇게 접촉이 왔고 접촉이 진행 중인데도 이렇게 일체 내용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걸 가지고 기자회견회가 제가 서울에 있는데 뒤통수를 때리는 거 이거는 좀 인간적으로 이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오늘 만나고 해가 진행이 되면서 얘기를 해야 될 일이지 확대해서 얘기를 바깥에 하지 않기로 해놓고는 뒤통수를 때리지 않았나. 그리고 며칠 전까지 입장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바꿔서 했는데 그럼 금방 할머니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지도 이미 인쇄가 돼 있고 또 미리 당겨서 하는 그 선거가 뭐라 그럽니까? 사전투표도 이미 내일 모레인데 그 뭐 조사하고 해가지고 그런 거를 개입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만날 때 그때가 마지막인데 그날 밤에 안 한다고 완강하게 3자의 개입에 의해서 단일화는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해. 본인이 얘기를 그 앞에서 했던 기자회견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좀 홍 후보를 제가 그동안 신뢰하고 제가 한 번도 토론에서 공격도 하지 않고 이래서 제가 주변 우리 캠프 멤버들한테 비난도 많이 받았는데 정말 저는 오늘 이럴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사람이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좋게 대해주는 데 대해서 이렇게 뒤통수를 친다는 건 저는 진짜 이렇게 쇼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하려고 같으면 할 수 있는 날짜에 해야지. 무대가 다치고 난 뒤에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잘못된 거죠. 무대가 끝나고 난 뒤에 무대에 올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나갔습니다. 이미. 그 말을 솔직하게 하셔야지. 예, 단일화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 결단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고 이미 그 단일화에 의한 효과는 할머니가 말하는 것은 한 사람을 밀어가지고 그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까지가 포함이 되는데 지금 이미 뭐 다 지금 이거 투표도 내일 모레 하게 되는 상황에 진행 시간이 지나갔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제가 투표 며칠 전까지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여기 아닙니까? 이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거는 게임의 룰이 아니라고 봐요. 모든 것에 이런 룰이 있지 않습니까? 룰이 허용이 될 때 해주셔야지. 지나고 난 뒤에 와가지고 내가 하고 싶다고 말한다고 다 하는 걸 인정한다면 그건 사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거는 단일화에 대한 쇼라 그런 얘기를 오늘 우리 그 대변인이 발표를 했는데 저는 뭐 사실은 그 내용이 틀리지 않는다고 봐요. 그럼 앞으로 이제 일주일 조금 더 남았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실 것인지. 뭐 저희들로서는 이제 지난번에 이미 강 후보가 홍 후보가 기자회견해 가지고 안 하겠다고 얘기 밝혔죠. 그때부터 우리는 기조를 바꿨습니다. 3자로 가는 경우도 우리 이기도록 머리를 짜자 이래가지고 그렇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우리는 사실은 그걸 본인의 의사를 확실히 바뀌었을 때 그걸 우리 받아들였기 때문에 뭐 사실은 시민들이 원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응대를 했지. 실제로는 뭐 선거 전략적인 측면이 접근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3자로도 반드시 정리합니다. 저희들은 그 시민의 바람이 굉장히 강하고 그 할머니 같은 생각이 차이는 있지만 거의 결과는 같습니다. 그 바람에 호응하고 그것이 대구를 바꿀 거라고 보는 거죠. 뭐 이렇게 자신하시지만 사실 현실로 보면은 대구에 있는 유력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두 후보 모두 강 후보에게 지금 지는 걸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좀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는 그 교육감 선거나 다른 선거에 모두 경력상을 넣어서 하는 이런 여론조사를 하는데 대구 지역은 두 언론사가 이렇게 경력상을 넣지 않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인지도 조사 수준의 것인데 그걸 가지고 현재 홍 후보나 저에 대한 실제로의 당선에 리얼 시츄에이션에 가까운 그런 여론조사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조사하고 다른 기관들이 조사한 것들도 공개가 되지 않는 게 있거든요.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두 언론사에게 굉장히 유감입니다만 그런 방식은 현재 사람들에 대해서 60% 70%까지 아직 무응답증이 있도록 조사한다는 것은 그건 온당하지 않는 거죠. 저는 그것은 그분들에 대해 언론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기 어렵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언론들이 좀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공정하게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걸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인지도 조사 수준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을 호도하는 듯한 이런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시장 선거나 이런 데 보면 상당히 많은 비율로 올라갔고 무응답증이 줄어들어 있잖아요. 근데 60% 70%가 무응답증이 있다는 거는 그러면 투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조사를 가지고 우리가 여론조사라고 믿도록 하는 거는 그 언론들의 저는 조금 무책임함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어쨌든 인지도에서는 조금 뒤질지 모르지만 그렇죠. 정책이나 공약에서는 그럼요.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렇죠. 우리 홍 후보를 제가 이제 그런 단일화 문제를 좀 비판했지만 네. 그런 면에서는 다르죠. 그런 사람들하고는. 어쨌든 저도 그런 것으로 시민에게 다가가서 시민들이 호응을 얻고 대구를 바꿔가려고 공약을 했고 실제로 저는 지금 오늘도 이 서울에 가서 이런 청소년들 유권자들이 자기들이 그런 학생들에 대한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이제 협약을 전국적으로 맺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구에서 제가 유일하게 가서 협약식에 참가하고 왔는데 서울 경기 지역의 후보들이 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도 제가 이제 과감하게 할 겁니다. 그동안 그런 제가 무상교복, 무상급식, 유아무상교육 이런 거 제가 할 때 방송에서 비판을 받았는데 최근에 보니까 그 비판했던 후보가 자기가 프랜카드에다가 중학 무상급식 이런 걸 넣어놨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 선거 기간에도 이렇게 바꿔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대구 시장들이 이미 2명 다가 제가 알기로는 무상급식을 공약했어요. 방송에 나가 그렇게 저를 비판해놓고 공격해놔놓고 자기가 공약을 바꾸는 이런 사람을 찍어준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 사실은 저도 그 정책을 선택할 때 참모들이 반대를 했어요. 대구의 정서가 어떤데 이걸 내놓냐. 교육은 원칙을 지키는 거라고 봤기 때문에 표를 좀 들었더라도 원칙을 지켜서 해야 된다. 어른들이 법으로 약속해놓고 안 하는데 이거 제대로 되냐.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냈는데 저는 그렇게 제가 그 손해를 본다면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런 심정으로 저는 공약들을 내놨다. 어쨌든 대구에는 3명의 교육감 후보가 있습니다. 3명의 후보 중에서 김사일 후보만의 장점이다. 이런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저는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무상에 대한 이런 공약도 있고 특별히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빈부격차가 심해가지고 가정 형편이 어렵고 경제 형편이 어려운 애들이 그 재능이 살려지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고 실제로 어렵지 않습니까? 실제로 100여 명의 인재 대상이 있다면 이 인재 대상 중에서 5명 정도만 부모를 잘 만나서 키워지는 세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교육청에 재능 희망 기금을 만들어서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부모의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물꼬를 터보겠다. 그런 공약을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구 시민사회 전체가 이 문제를 고민하고 태어난 인재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키우는 이런 교육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그게 아마 다른 후보들은
하지 않은 공약이다 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생방송으로 지금 전국에 이렇게 중계가 되고 있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대구 시민 그리고 오마이TV 시청자들에게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오마이뉴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제가 사실은 한때 오마이뉴스 기자였습니다. 뭐 지금은 제가 기자를 하진 않는데 오마이뉴스 제가 사랑하고 오마이뉴스 그 보도의 심층성을 인정합니다. 제가 이번에 대구 교육감으로 출마해서 이런저런 동문서주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가지고 있는 정신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대구에 사실은 가능하다면 이 꿈틀리의 학교를 제가 지금 강화에 이어서 대구에 저는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 실제로 아마 지금 현재 교육감이 관심을 가졌는데 실행을 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대구에 덴마크식 자유학교를 만들겠다 공약했는데 그 공약이 아마 저는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각자 모두 키워가지고 100명이면 100명, 100인 100세의 재능이 키워지는 학교, 그런 학교가 바로 그런 학교 중에 한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마이뉴스 좋아하고 그 정책이 실현되도록 여러분께서 저에게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지 몰랐다.